안녕하십니까, 김남진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들에게 조금의 시간을 허락을 받아서 올해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자 하는 저희 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 6월 강의입니다. 중점적으로는 내용이 이렇죠. 심화 이론 다루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 3월에서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3월이다 라고 하면 3월 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3월 24일 날 개강이 됩니다. 3월 24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는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24일 목요일에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개강일이 그렇죠. 그 다음에 1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6시에 마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4시, 오후 4시에 수업을 마치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주에 걸쳐서 실시를 하냐 그러면 13주에 걸쳐서 지금 심화 이론하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와 같이 13주에 걸쳐서 시행하는 심화 이론 및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주요 개념, 지금까지 기본 이론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 오셨습니다. 쉴 틈 없이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해 오셨겠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개념이라든지 핵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심화 이론이니까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책이 나오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혹여 그 새로운 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최신 강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최신 강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올해 시험에 반영되면 어떡하지? 라는 조금은 우려도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핵심 이론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최신 강론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와 같은 해당 내용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기존에 있던 기본 개념이라든지 최신 강론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심화 이론 단계에서 우리가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바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있잖아요. 기출문제 풀이 과정 선생님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는 개념 정립하고요. 어렴풋했던 개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념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도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풀이만 끝났다? 심화 이론 살펴봤고 그 다음에 최신 강론서 내용 살펴봤고 기출문제 풀어봤으니까 다 했네?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모의고사라는 것을 봐야 돼요. 항상 공부할 적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학창시절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렇죠? 시험 공부도 했었고 그러면 공부할 적에는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출제자의 정답이라는 것, 모범 답안하고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면서도 인출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론 확실히 좀 굳혀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3에서 6월 달까지의 제가 여러분들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 어떻게 하느냐 13주면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를 다루는 시간이기도 해서 선생님들 누구나 이야기하다시피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기본 이론 정리할 거예요. 기본 이론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기본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는 건 상당히 불가능하겠다. 그렇죠? 기본서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중심되는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올 겁니다. 쭉 훑고 나서 다음에 대략적인 틀이 섰을 거잖아요. 저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안 들으셨던 분도 그렇고 어쨌든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고 이 과정을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인드맵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바로 거기에다가 심화 이론을 끼워 넣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심화이론을 살펴볼 겁니다. 이때 심화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신 강론서의 내용까지도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이론이 끝나면 심화이론에 대해서만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신 강론서까지 포함입니다.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기본 이론서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이미 형성평가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본서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형성평가가 아니라 심화이론 정리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어서 이론이 어느 정도 다 완성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기출문제가 2009년도서부터 2022년도 그러니까 바로 전해예요. 바로 전해에 시험 봤던 것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이 될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 푸니까 나 이 정도로 너무 훌륭해, 완벽해 그런 것 같죠?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정도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기출 재구조화 모의고사라는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기출 재구조화 모의고사는 추후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기출문제, 앞서 전부 기출문제 풀었지만 제가 최근에 문제, 형식에 맞춰서 새로 내는 거예요. 형식만 바꿔서 내는 겁니다. 6문제, 5문제 주어졌던 부분들을 3문제 혹은 우리 중등 같은 경우 2문제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이 문항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재구조화 모의고사도 보고 최종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여기에서의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실질적으로 개발한 모의고사를 이야기합니다. 1년의 커리는 이와 같이 됩니다. 수업은 기출문제 풀이까지 되는 거고요. 기출문제, 기출 재구조화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답을 나눠드리고 해설까지는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모의고사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한번 볼까요? 강의 내용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역별 심화 이론 및 최신 강론서를 학습하겠다라는 거 하고 2009년도에서부터 2022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강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역별 심화 이론 및 최신 강론서 학습이 무엇을 다룰 것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적으로 책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룬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반드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러면 임용시험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 그 다음에 임용시험에서 건드리고 있는 난이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심화 이론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신 강론서 내용 검토를 통해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이론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신기해서 내가 공부를 잘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따릅니다. 그래서 말미가 되면 시험 볼 때가 되면 새로운 책들이 이만큼 쏟아졌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나는 얼마만한 양을 건드려 봤지 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강론서들을 전부 최신 강론서들을 볼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볼 수도 없습니다. 내용들을 제가 검토를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 형성평가를 통해서 주요 개념이라든지 이론의 습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들은 영역별 형성평가라 그러는 것은 지금 밑에 있는 표 보이시죠? 밑에 있는 표, 강론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안에서 선생님들에게 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행동지원, 우리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영역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도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지원 파트에서는 우리 정경미 교수님 외에 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용행동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정리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이고, 이성봉 교수님 외에 쓰신 책이 응용행동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역서가 아니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거고, 지적장애 보시면,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에 있어서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죠. 지금 위쪽에 있는 박승희 교수님 외에 역서가 2011년도에 나왔다. 상당히 오래된 책이네. 발행 연도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전히 지적장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바이블이 돼야 되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지적장애 매뉴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역서인데 지적장애인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두툼해요. 두툼한데 그걸 다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주요 내용을 제가 우선적으로 스캔한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장애입니다. 학습장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책이 가장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장애 학회에서 나온 책, 학습장애 총론이라는 책, 선생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책 중에서 몇 가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정서행동장애 있습니다. 정서행동장애도 보시면 곽승철 교수님 외에 역서인데 상당히 마찬가지로 두툼해요. 분량은 두툼한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으면 하는 내용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최신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김혜리 교수님 외에 집필하신 지체장애 학생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쭉 스캔을 하려고 그래요. 의사소통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이죠. 고은 교수님이 우리 의사소통 쪽에서는 거의 필수로 살펴봐야 될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필수 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장애와 교육 3판이 작년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간단하게 리뷰한 적도 있지만 그 책의 내용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자바라 분석이죠. 자바라 분석인데 김영태 교수님 책은 너무 두툼해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이미 다 다루었지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자바라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바라 분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김영태 교수님 책을 근거로 해서 선생님들하고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각장애 보시면 이태훈 교수님 책이 작년도에 학지사에서 새롭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라기보다는 출판사를 서로 바꾼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내용 혹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는 내용,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 보시게 되면 우리 특수교육 쪽에서 청각장애 교육과 관련된 책은 상당히 많은데 굳이 청력검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특수교육 분야에서 나온 책들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청력검사 쪽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 청력검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은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면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없다 손 치시면 새롭게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경제력이 차고 넘치시면 사서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단언컨대 선생님들이 이 책을 사셨다 손치더라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일 겁니다. 아마 임용시험 전까지 이 책들 거의 못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내용 다루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기출문제죠. 2009년도에서부터 2022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키워드별로 정리한 거 아니에요. 키워드별로 정리한 게 아니라 영역별 그리고 기출 순서, 연도별로 영역별로 우선 구분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출제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평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선 평가 내용 및 방법입니다. 우선 우리 심화 이론 한다, 그쵸? 신간 포함해서 심화 이론을 합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에서 다루었던 내용, 신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더니 8개 영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8개 영역에 대한 형성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얼마만큼 학습이 됐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출 재구조와 모의고사 문제를 실시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 저 나름대로의 의미는 뒀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떤 형식이냐,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기존의 기출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미 먼저 다 풀어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출 문제를 최근의 양식으로 재구조화한 겁니다. 재구조화해서 제작한 모의고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공부 그대로 선생님들이 공부하셨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맞힐 수 있으실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이미 선생님들은, 우리 N수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새로운 문제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을 자꾸 바꾸는 거죠. 새로운 문제들을 자꾸 변형을 해서 내는데, 지금 기출 재구조화 모의고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그러면, 많은 공부가 됐다 손 치더라도 이 문제가 새로운 지면을 빌어서 출제가 됐을 때 새로운 지면만 바꾸는 거죠. 그렇죠? 지면을 바꿔서 출제가 됐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외우셨을 거예요. 새로운 지면으로 이 문제가 옮겨갔을 때 나는 낯설어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이 시험을 통해서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 보느냐? 5월 넷째 주 봅니다. 왜 5월 넷째 주 봅니까? 지금 기출 재구조화 모의고사는요, 선생님들에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와 같은 이유도 있지만 개별 첨삭을 위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첨삭을 위해서 개별 첨삭을 통해서 답안지 작성 요령도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 4주차에 실시를 하고 제가 피드백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까지 모두 고려를 했을 때 5월 4주차가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서 개별 첨삭을 해드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 개인적으로 전부 첨삭을 해드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그래서 직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전원 첨삭을 해드립니다. 전원 첨삭을 해드리고,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착순 30명입니다. 선착순 30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첨삭을 하고요.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학원의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인강 같은 경우는 학원의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원 관계자분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본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시간이 다 돼가면 5월 넷째 주니까 그 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제가 혼자 준비하는 겁니다. 혼자 준비하는 거다 보니 교직이라든지 우리 유아, 초등, 이와 같은 경우 교직 논술, 중등에 있어서 교육학 논술, 그 다음에 일반하고 일반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전부 삭제를 하고 생략을 하고 오롯이 뭐에 대해서만 낼 것이냐 그러면 특수교육 교과 내용에 대해서만, 교과 내용에 대해서만 장애 영역 있죠?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각 장애 영역, 그 다음에 행동 지원, 교육 평가, 특수교육 평가 이와 같이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에 한해서만 선생님들에게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설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정답을 나눠 드릴 겁니다. 정답을 나눠 드리는 선에서 끝난다.
다음에 세 번째로 평가 방법 세 번째가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제가 개발을 해서 제작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주에 선생님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6월 셋째 주 수업에 있어서 마지막 주인 6월 셋째 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할 거고요. 위에서 마찬가지로 교육학적 논술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제외를 하고 정답은 제공을 합니다. 앞서 기출 재구조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개별 첨삭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안지 쓰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개별 첨삭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간도 그래서요 마지막에 실시를 하다 보면 다음 코스로 옮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개별 첨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재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양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심화 이론이라는 것도 다루고 있고 기출문제도 다룬다. 심화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주요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인쇄물로 배부를 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기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지금 김남진 특수교육학 기출 분석 이렇게 해서 개정판이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충분히 개강일에 맞춰서 1권서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나오는 심판, 개정판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안에는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2009년서부터 2022년도까지의 문제들이 영역별 그리고 영역별 내에서 기출 연도 순으로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항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냐 그러면, 기존의 교재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의 그 1판, 초판 같은 경우는 사용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월 24일에 개강을 해서 6월 17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빡빡해요. 왜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문제들 지금 개정판을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문항이 증가한 비율을 보게 되면 상당하거든요. 단순히 문제 보고 풀고 정답 맞춰보고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시간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지금 13주에 걸쳐서 선생님들하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대로, 교재에 실려 있는 대로 행동 지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다룰 거냐 그러면 전환교육, 그러니까 총 14개 영역이 되는 거예요. 14개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주, 그렇죠? 13주, 130시간,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작은 시간이 아니고 거듭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죠. 기본 이론 끝나고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준비한다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다양한 의도로 그러한 목적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우리 수강을 생각하고 계신 전국에 계신 수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저 사람하고 저 앞에 있는 강의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하고 3월에서부터 6월까지 같이 강의를 진행한다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최종적인 결정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몫이겠지만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한번 저희 커리를 믿고 따라오셔서 성공의 기반을 다져놓는 시간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의 강의는 강의 소개는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